다음은 333페이지 계약 체결상 과실. 자, 이 제목에서 한번 뭔가 풀어갑시다. 계약 체결상 과실. 대체 뭘까요? 자, 이 계약은 성립은 했습니다. 근데 효력이 없습니다. 왜 없는가 봤더니 둘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네, 계약이 7월 1일 날인데 그 전날 밤 6월 30일 목적 부동산이 몽땅 불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죠? 계약 체결 전에 불났죠. 그래서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라 합니다. 원시적 불능인데 몽땅 불능. 그래서 뭐란다? 객관적 몽땅, 전부 불능, 이런 타들 다 집어넣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상, 계약은 성립했는데 무효일 때 계약 체결상 뭐가 있는 사람은, 과실이 있는 사람은 책임지라는 얘기죠. 그러면 상대방은 과실이 없어야 될 것이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상대방은 뭐 해야 된다? 무과실. 무과실 나오면 거의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쪽은 과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쪽은 또는이 나옵니다. 뭐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따라서 선이 또한 무과실인 사람은 악이 또는 무과실한테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무슨 이익? 실내이익 배상을 요구한다. 무슨 배상이요? 단 실내이익이 만약에 이행이익을 만약에 초과하면 그때는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다. 그럼 뒤집어서 실내이익이 이행이익보다 적으면 실내이익을 한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시험 보는 요령. 그래서 원칙은 실내이익 배상의 원칙이고, 실내이익이 이행을 초과할 때는 이행이익을 뭐로 한다? 한도로 한다. 자, 이것이 뭐가 하는 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22번 우리 민법상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설명으로 틀린 것.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 경우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자, 여기 무슨 책임이요? 원시적. 즉 후발적 불능이 아니고 원시적 불능. 두 번째, 계약 체결상 과실 이후로 실내이익 손해배상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넘지 못한다. 요거죠. 실내이익은 어디를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실내이익이 만약에 이행을 초과하게 되면 어디 한도로 한다?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다는 요거 얘기한 겁니다. 세 번째,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 불능을 알지 못한 데 대한 상대방 선의를 요하나 무과실까지 요하지 않는다. 선의 또한 뭐다? 무과실까지 요구돼야 되겠죠. 네 번째,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뭐다? 미달 부분이 원시적 불능 이유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뭐한다? 미달하죠. 그러면 그것은 전부 불능이 아니고, 네, 원시적, 객관적 무슨 불능이다? 네, 일부 불능이 됩니다. 자, 객관적, 원시적, 일부 불능일 때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아닙니다. 전부 불능일 때 책임을 지고요. 일부 불능일 때는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네, 담보 책임으로 갑니다. 무슨 책임이요? 담보 책임에서 네, 수량 부족, 면적 부족 있죠? 네, 면적 부족 담보 책임으로 간다는 거 기억하세요. 면적 부족 담보 책임으로 갑니다. 제목 싸움이에요. 맞는 질문이고요. 다섯 번째, 건축공사 대가로서 임야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했으나 임야 사용권이 원시적 이행 불능이면 계약 체결상 과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겠죠? 네, 기출 문제였습니다. 20번 3번이었고요.
다음 23번 계산 문제. 자, 거기 보시면은 거기 10만 원하고 50만 원 있어요. 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이 10만 원. 실내 이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실내이익이 얼마? 10만 원. 그 다음에 전매했다라면 얻을 쓸 이익. 그 이행이익이라고 그래요. 50만 원. 그죠? 어느 게 더 커요? 그럼 적은 거 선택해야지. 그래서 뭐다? 적은 거 10만 원. 무조건 적은 거 선택하면 돼요. 어렵지 않을 것이고. 자, 24번에 4번 지문 보세요. 손해액은 실내액 예외로 이익을 뭐 하는 경우? 초과합니다. 그럼 방금 전에 실내액이 이행을 초과하면 뭘 가져야 돼? 이행 이익이죠. 그래서 22, 23, 24 계약 체결상 과실이었고요. 다음 25번 갑니다.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다. 계약 체결 후 토지가 전부 다 뭐가 됐어요? 수용됐습니다. 그러면 계약 체결 후 수용됐을 때는 누구도 잘못이 없고, 계약 체결 후 그죠? 수용됐잖아요. 그럼 누구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이 없죠. 그죠? 이때 갑은 목적물 인도 채무자예요. 맞습니까? 이쪽은 무슨 자? 채권자. 서로 잘못이 없죠? 이때 쓰는 용어가 뭐예요? 채무자 잘못 없고 채권 잘못 없다. 그러면 대가 청구할 수가 없죠. 그죠? 이게 뭐죠? 위험 부담. 이 제목이 뭐예요? 채권자 위험 아니죠. 서로 잘못이 없으니까 대가 요구할 수 없잖아요. 그럼 누가 부담해야 돼요? 갑. 이게 뭐예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누구요? 만약에 채무자한테 이 공을 살펴보는 거예요. 잘못이 없는데 을한테 뭐가 있으면 이때는 누가 부담해야 돼요?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채무자한테 뭐가 있고 잘못이 있고 을한테 뭐가 없으면 잘못이 없으면 이때는 채무 불이행 들어가서 뭐로 들어가요? 손해배상 문제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25번은 정답이 3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매매대금 지급할 의무가 없지요. 1번 을은 수용 주체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수용 주체는 귀책 사유가 없다. 2번 을은 갑한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물을 수 있다. 계약 체결상 과실은 원시적 불능. 25번은 후발적 불능 문제입니다. 네 번째, 을은 갑에게 체불을 지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 갑한테 잘못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을은 이행불능 각 해제할 수 있다. 체불이 아니죠. 25번은 제목 3,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자,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26번, 계약 교섭 부당 파악입니다. 계약 교섭 중도 파악입니다. 그때 보시면 밑에 판례 중에 3번 보시면 계약 체결이 좌절될 수도 있는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제출한 견적서 작성 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가 없겠죠. 계약 체결이 좌절되게 되면 그 견적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견적서 비용은 달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3번 지문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7번입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설명 중 틀린 거. 자, 5번 지문 보세요. 계약 교섭이 부당보였다고요? 파기가 됐습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지금 방금 전에 무슨 과실은 계약 체결상 과실은 그죠? 계약이 모두 화해되고요. 성립도 하고 효력이 없을 때 쓰는 용어죠. 그럼 계약 교섭 부당 파기는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성립조차도 않은 계약 교섭 부당 파기에서 무슨 단어를 쓰면 안 된다. 계약 체결상 과실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계약 체결상 과실 나올 때마다 계약은 성립했는데 효력이 없을 때, 부당 파기는 계약 성립조차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쓰는 거예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그러니까 지금 제목이 계약 교섭 부당 파기했잖아요. 그러면 계약 자체가 뭐 하자는 거예요? 성립조차도 안 한 거잖아요. 성립 안 한 거라면 불성립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단어 쓰면 안 돼요? 계약 체결상 과실 이런 단어 써서도 안 되고, 두 번째 이 단어도 안 돼요. 쓸 수가 없죠. 왜? 이건 성립도 하고 퍼펙트 할 때 하는 거고 유효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자, 위헌부담 문제도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지. 이거 채무불이행은 계약도 성립하고 유효할 때 쓰는 얘기고, 이것도 계약이 성립하고 유효할 때 쓰는 용어예요. 쓸 수 없어 전부 다.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뭘 쓴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무슨 행위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 끼치는 행위일 때는 불법행위 무슨 배상? 손배 문제로 간다. 이거 쓴다는 얘기예요. 제목 조심하시고요. 네, 다음은 이제 쌍무 계약입니다. 무슨 계약이요? 네, 이제 쌍무 계약 들어가는 거예요. 편무가 아니고 뭐다? 쌍무. 자, 쌍무 계약의 두 가지 특질은 뭐죠? 동시 이행하고 위험 부담. 28번 옳은 것 1. 증여 사용대차는 대표적 쌍무다. 증여 사용대차는 대표적 뭐예요? 편무. 그럼 거기 증여하고 사용대차가 있으면 증여는 매매랑 비교가 되는 거고 사용대차는 임대차랑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 두 번째,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 서로 주고받은 것 다 원위치 시켜야 되겠죠. 동생관계 있지 않다? 당연히 동생관계 있다 해야지. 맞죠? 세 번째, 위험부담 문제는 원칙적으로 무슨 계약? 쌍무계약의 문제. 맞는 이야기죠. 네 번째, 쌍무계약의 채권자가 상대방한테 채무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기 채무이행을 이행해야 된다.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행하지 않고 청구하면 저쪽에서 항변권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항변권은 쌍무는 물론 편무까지도 들어간다. X죠. 쌍무는 어디의 문제? 쌍무,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29번. 자, 29번은 이제 조문을 갖다가 낸 겁니다. 쌍무계약의 효력한 설명 중 맞는 것. 1. 일방은 상대방 채무 변제기 있지 아니한 때에도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뭐 할 때까지,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논리 모순이죠. 왜 논리 모순이에요?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아니한 때, 그게 뭔지 아세요? 선이야, 선. 선 이행 의무자. 무슨 권 없어요? 네, 거절 노할 수가 없죠. 이때 쓰므로 틀렸고, 두 번째, 일방이 상대방한테 먼저 이행할 경우에 상대방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상대방은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 제목이 불안의 무슨 권이다? 항변권. 맞는 지문이죠. 세 번째, 쌍무계약의 일방 채무가 양쪽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다.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죠. 한쪽, 양쪽 뭐가 없으니까 잘못이 없잖아요. 그럼 이행 청구할 수 없죠. 네 번째는
쌍목의 일방 채무가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가 없으면 당연히 상대방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야지 맞는 얘기죠. 다섯 번째, 일방 채무가 채권자 무슨 지체? 수령 지체. 잘못 있네요.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다. 귀 없는 채무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죠. 그럼 3번은 양쪽 잘못 없다 그랬죠. 3번은 양쪽 잘못 없다. 그럼 잘못 없는 사람한테 청구할 수가 없죠. 네 번째는 누구한테 잘못 있어요? 채권 잘못 있잖아요. 그럼 청구할 수 있죠. 5번도 채권자 수령 지체 속에 이미 을한테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9번은 정답 2번. 자, 30번 가보겠습니다. 항변권 기술정 틀린 것. 정답은 1번.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할 수 있다. 땡. 항변권. 어디 가서는 항변권. 법원에 가서는 뭘 해야지? 항변권을 뭐 해야지? 주장을 해야지. 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뭐 하지 않으면?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주장할 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 갔을 때는 주장했을 때 법원에서 판단한다. 그게 원칙입니다. 자, 31번 별표. A는 자기 토지 X를 B에게 보증금 1억에 임대차 등기 없이 임대했다. B는 이 토지에서 무슨 청구권? 유익비 상한 청구권 1,000만 원 가지고 있다. 이 토지가 임대차 기간 만료 후 A에서 누구? C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AC 간에 보증금 등 채무 인수에 관한 약정 없었다. C가 B에게 인도 유황료 설명 중 옳은 것입니다. 그럼 특징이 임차인이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유익비 상한 청구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A가 있고 B가 무슨 권? 유익비 상환 채권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유치권 인정 가능해요. 주인이 바뀌었죠. 그러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이건 채권 소속이죠. 유치권 소속이 어디예요? 물권 소속이죠. 채권은 영어로 뭐예요? only 주장하는 것이고 물권은 all 주장하는 거죠. 따라서 B는 이 유익비 상한 채권은 누구한테만 던져야 된다. 네, A한테만 달라 하는 거지. 누구한테나 하면 안 되고 C한테나 하면 안 되는 거고. 유치권이야. 물권이니까 유치권 행사는 누구한테도 할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도 C한테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거기 보시면은 자 2번에 보시면 B는 보증금 1억에 대해서는 채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주장할 수 없고 C한테 주장할 수 없고요. 그죠? 자 거기 보시면 거기 보증금 있죠? 보증금하고 뭐야 지금? 유익비가 하는 얘기죠? 좀 나눠서 봐야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자 보증금 자 보증금 가지고는 유치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림을 다시 그려드릴게요. 자 A가 있고 지금 B가 있고 그 다음 뭐 있다? C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B는 뭐 가지고? 보증금 가지고 뭐는 안 된다. 유치권 안 되고 보증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항변권이에요. 무슨 권? 항변권밖에 없어요. 근데 뭐 가지고는? 유익비 가지고는 뭐가 가능하다? 유치권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걸 본다면 거기 2번에 B는 보증금 1억에 대해서는 C에게 뭐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항변권은 채권이에요. 무슨 권? 채권은 누구한테만? 이 계약관계 이 사람 주장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C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다.
채권, 수석. 근데 유익비 1,000만 원은 무슨 권이 되므로 유치권 갔을 때는 자, 유치권 주장에서 C의 인도 요구를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죠. 유치권은 누구한테도 공격하고요. A한테도 공격했던 내용을 누구한테도 C한테도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1번은 보증금 가지고는 유치권 안 되고 뭐고? 네. 항변권 문제가 되고요. 유익비 가지고는 유치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1번은 정답 2번. 다음 32번. 항변권 설명 중 틀린 것. 네. 보시면은 4번. 쌍방 채무가 동생 관계에 있는 경우 항변권을 행사해야만 지체 책임을 면하는 것이다. 틀렸다. 무슨 권이 있으면? 아니, 우측에 32번. 32번 벌써 옮겨간 겁니다. 항변 설명 중 틀린 거 4번. 쌍방 채무가 항변권 동생과 있는 경우 항변권을 뭐 해야지만이 행사해야지만이 지체를 면한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항변권이 있으면 키워드가 뭔지 아시죠? 항변권이 있으면 맨날 하는 얘기예요. 그 자체. 항변권을 뭐 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 뭐다? 이행, 지체, 뭐한다? 책임 뭐한다? 면제받는다는 거. 꼭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법원에서 하사하는 건 뭐예요? 항변권은 법원에서는 항변권은 법원에 가서 주장해야지 판단하죠. 그거 다른 거예요. 이건 당사자끼리 항변권 있으면 그 자체로 지체 책임 면제받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가서는 항변권을 뭐 해야 돼요? 항변권을 뭐 해야지만이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장했을 때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별개 것입니다. 32번 꼭 기억하세요. 몇 번? 4번. 네.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34번 별표. 동생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담보 목적 가등기 말소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 의무. 자, 담보란 말 나왔죠? 담보란 말 나오면요. 채권이 뭐가 되고요? 주. 담보는 종. 자, 보세요. 이건 이 말과 똑같아요. 채권이 있어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고 채권이 있어서 가등기 담보가 됐는데 등기가 되어 있고 채권이 있어서 양도 담보가 등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종관계이기 때문에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뭐를 소멸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거든요. 따라서 돈을 갚으면 자동 말소가 되기 때문에 뭐하고 뭐는 동생 관계가 아니다. 채무 변제와 네? 등기 뭐는 말소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동생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게 변제기고요? 이게 변제기 있는 거고 이건 변제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변제 있는 사람은 무슨 의무죠? 선이행 의무자는 항변권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항변권이 없어요. 딱 돈을 뭐 하지 않으면 갚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딱딱딱딱 붙어간다는 얘기예요. 한꺼번에 기억하시되 기억. 다음 니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말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어디서 나오는 용어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어디서 나온다?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만료가 됐는데 임대차가 끝났는데 주인은 뭘 안 줘요? 보증금 안 주잖아요. 그대로 이사가면 기존의 대항력 다 날라갑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놓고 이사가면 기존의 대항력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제도죠.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 됐을 때는 누구한테 잘못이 있는 거예요?
갑한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따라서 을은 잘못 있고 을은 잘못이 없이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놓고 이사 가는 순간 갑이 이미 뭐예요? 이행지체예요. 따라서 보증금 반환이 뭐다? 선이행 의무고 등기 말소는 뭐다? 후이행 의무. 디귿 계약 해제로 당사자 원상 회복은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에 당해될 것이고요. 리을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금 반환, 목적물 인도 및 말소 등기 필요한 서류도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가 되겠습니다. 34번은 5번. 네, 35번은 항변권 관련 얘기들을 이것저것 갖다 뭐 한 거다? 붙여 놓은 겁니다. 자, 기억 봅시다. 30번의 기억. 항변권 가지고 있는 채무자는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뭐가 되지 않는다? 방금 전에 뭐 했었어요? 항변권 그 자체 이행체 책임 면제받는다고 그랬죠? 그럼 기억은 뭐야? 맞는 지문. 니은 판례는 특정 채무 담보를 위해서 격려된 채권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와 피담보 채무 변제에 관해 항변권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죠. 이거 얘기하는 거지 이거. 채권과 담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디귿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했죠. 그때부터 무슨 관계 들어가요? 동시행관계 들어가죠. 선이행 의무자는 항변과 같지 못한다. 틀렸네. 디귿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중도금 안 주고 잔금 안 주고 현재까지 왔을 때 잔금과 등기 서류가 무슨 관계니까? 동시행관계니까 등기 서류 위에 잔금, 중도금, 지연, 손해, 금 등기와 그때부터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들어가고요. 리을 항변권 붙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자동채권으로는 뭐 할 수 없지만 상계할 수 없지만 수동채권으로는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질문. 밈 항변권 주장이 없는 경우 상대방 채무권은 그대로 효력을 뭐한다? 발휘하죠. 맞는 질문. 비읍 선이행 의무 지는 경우에도 상대방 이행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불안의 항변권 같죠. 그래서 비읍 질문 맞는 이야기. 다음 시옷 항변권 주장하지 않아도 이행심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죠. 했었어요. 맞는 질문. 이응 중도금 지급하지 않은 매수인이 동생관계에 있는 잔금 기일이 도래한 경우 그때부터 중도된 이자는 뭘 필요가 없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거기 틀린 지문은 니은, 디귿, 리을. 여러 번 읽어주세요. 몇 번 문제? 35번 문제. 자, 다음 페이지 36번은 생략하고 37번 문제. 별표. 갑, 소유, 토지의 매수인 을이 중도금을 그 이행기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유권 이전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하기로 하였다. 틀린 것. 1. 갑이 이행 최고와 함께 상당한 기간 내 을이 중도금을 뭐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37번 1번은 왜 그런지 아시죠? 네? 이행 불능이 아니고 지체이기 때문에 최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는 2번 갑이 잔금 지급에 자기 채무 이행을 뭐하면 제공하면 을은 모두 줘야 되고요. 중도금 또 중도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 배상금 및 잔금을 뭐해야 된다? 줘야 되겠죠. 맞는 질문이죠. 세 번째 질문.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을은 잔금 지급을 위해 중도금은 지연 배상 책임을 진다. 틀렸네. 뭐가 기억나요? 뭐 주지 않고 중도금 주지 않고 잔금도 주지 않고 왔다는 얘기예요. 중도금도 안 주고 잔금도 안 주고 현재까지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까지 왔을 때
등기 서류 안 줬으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안 주니까 안 주고, 안 주고 안 줬으니까 매도인이 잔금 안 준 가지고는 뭐가 아니다? 지체 아니죠. 무슨 관계 있으니까? 그러면 매도 입장에서는요, 이 전체를 지체로 주장하고 싶겠죠. 그죠? 근데 판례는 어딜 끊어요? 잔금 끊어가지고 요건 빼도 박도 못하는 뭐다? 지체 이다가 돼요. 근데 여기 잔금하고 중도금하고 지원 수납하고 무슨 관계니까? 요거부터는 뭐가 아니다? 이행지체 아니라는 것이 판례 태도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갑이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을은 잔금 지급을 이후 중도면 지연배상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중도금 안 주고 잔금 안 주고 현재까지 왔을 때 중도금 전체가 지연 이자가 붙는 게 아니고 어디 것만? 잔금 기준 이전 것만 지연 이자 붙고 잔금 기준 이후 중도금은 이행시가 아니라는 것 꼭 좀 기억하세요. 네,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 39번 항변권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것. 자, 네 번째 질문 반복됩니다. 특정 채무 담보를 위해서 격려된 채권자 명의의 수익권 이전 등기 뭐하고 말소 청구와 피담보 채무 변제는 무슨 관계 아니다? 주정 관계 있습니다. 피담보 채권, 주 양도담보 종. 돈 갚는 게 선이행 의무라는 것. 네, 그 다음에 41번 가보겠습니다. 항변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자, 2번 보겠습니다. 근저당권 실현 경매가 뭐가 됐다? 무효가 됐다. 다 원위치시켜야 됩니다. 낙찰자 채무에 대한 수익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 동생관계에 있다. 동생관계에 있지 않다. 그러면 볼까요? 여기다가 채권자가 누구 부동산을 채무자 부동산을 뭐에 붙였죠? 경매에 붙였다는 얘기예요. 경매. 경매에서 경락인이 경락인이 대금도 뭐하고 완납하고 모두 했다. 등기도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경매 절차 자체가 뭐다? 무효예요. 다 원위치 해야 돼요. 그러면 경락인의 이 등기 말소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채무자한테 해야 되겠죠. 그죠? 다음 배당 받아간 누구? 자, 배당 받아갔잖아요, 이 사람. 배당 받았잖아요. 배당 받은 누구는? 채권자는 돈을 누구한테 토해내야 돼요? 경락 토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따라서 무슨 관계 아니다?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근저당권 실현 경매가 무효가 됐다. 그러면 경락인 낙찰자 채무에 대한 수익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 근저당권자 채권자 낙찰한 배당금 반환 의무. 상대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무슨 관계 아니다? 동생 관계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알습니까? 판례도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위험 부담 하도록 하겠습니다.